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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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우리 주선태 씨가 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주선태 씨가 오셨다는 건 뭔가 이 부네스코에 네.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저 괜찮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어깨가 무겁고요. 네. 저는 부네스코 위원회에 가끔이라도 한번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찾아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면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아,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모습 네. 아니셨잖아요. 예상치 못한.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저는 그때 출연한 이후로 네. 매주 부를 줄 알았거든요. 저희가 이게 그런데 한 달 만에 나를 찾네? 이 자리 어려워. 저희가 로테이션 시스템이에요. 돌아요. 아유, 사람을 로테이션 시키지 마세요. 하고 좀 부진하다 싶으면 좀 이렇게 자숙 과정에다가 다시 이렇게 많이 쉬다 뽑아내요. 왔어요.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는 한 인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근대사에서 부산을 가장 뜨겁게 달군 미국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름이 찰스 얼빈이라고 합니다. 그 찰스 얼빈이 만든 그 물건이 너무 당시 굴리는 거 아니에요? 예, 로라가 없으니까 조선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다고 하죠. 네. 1900년대 부산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비밀의 행적을 남긴 의문의 미국인, 바로 어울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부네스코가 마련한 문화유산 후보를 통해서 그 미스테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유산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조심 좀 하시지. 아이고. 여보게 계신가? 또 소식이. 하긴 옛날에 저 약봉다리 들고 맞아요. 이 엄동설 안에 넘어지셨으니 그렇죠. 병문안 갈 때는 저거. 그래 차도는 좀 있으신가? 아이고, 말도 말게나. 정성이지. 내 맨날 며칠 일이 있지 않는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저러다 못 일어나시는 건 아닐지. 자네들 혹시 만병수라고 들어봤는가? 만병수? 저기 부산에 미국 의학박사 얼빈이라는 높으신 분이 지은 약인데 그 약을 먹기만 먹이면 병이 싹 사라지는 신통방통한 약이라 들었어. 그런 이야기 있어. 얘기 이 사람아. 허풍도 정도 끝이 해. 에이, 그 참. 자, 여기 신문에도 이렇게 대문짝 나가나게 나지 않았나? 오, 이거예요? 이게 실제 그 만병수 병입니까? 네, 그래서 알약병, 물약 말고 고급스럽네요. 아, 근데 저게 남아 있었네요, 저 병이. 네. 만병수. 첫 번째 그러게요. 문화유산 후보는 바로 만병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으로 말하면 드링크제?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이렇게 더 효능이 뛰어날 것 같은 그런 건데. 만병통치약인 네. 어떤 아니, 근데 드링크제. 어쨌거나 부네스코에서 네. 약이 또 유산 후보가 된 건 처음이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 물약은 사실 약의 그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거죠. 왜냐하면 정성껏 달여서 약을 먹는다고 생각했던 우리 조선 사람들에겐 이 만병수 뚜껑만 딱 따서 마시면 듣는 약이란 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예. 아마 1900년대 네. 막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신비로운 물건들이 예, 막 그렇죠. 마구 쏟아지는 때니까 야, 드디어 이제 우리도 약 안 다리고. 지금이야 뭐 드링크제 뭐 이런 거 툭 따서 먹으면 그럼요. 편의점에서도 뭐 팔아요. 일상화됐지만 그렇죠. 그때 당시 조선 사람들한테는 깜짝 놀란 일이지. 네. 시간과 정성을 줄이고 돈만 있으면 바로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거 네. 진짜 장점이잖아요. 그 제가 보니까 활명땡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맞아요. 그 활명땡 아닙니까 저게 제품이? 그렇죠. 하루에 보통 100개에서 150개 정도가 이렇게 전국으로 이렇게 배송이 돼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산에 있던 우정국에서 네. 직접 이 만병수 공장으로 차를 보내가지고 아하. 네. 그날 택배 물량을 싹
걷어서 이렇게 직접 가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였다는 우체국 거죠. 택배가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요. 적용을 그러니까 한 저희가 거네요. 볼 때는 네. 집신 같은 거 신고 전국을 다니는 집신맨들이 아니 집신 쭉쭉. 뭐 어쨌건 이제 배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택배맨들 기가 막히네. 궁금한 게 이 만병수가 진짜 효과가 있긴 있었나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살짝 화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지만 야, 이게 바로 이게 뭐야 이게? 실제로 신문 광고에 만병수를 광고한 얼마나 많은 치료 효과가 있는지 예. 쭉 적혀 있어요. 뭐 뭐 있어요? 처음부터 보면 본병, 해천, 체독 이렇게 쭉 네. 해서 뭔진 잘 여기 모르겠는데. 반신불수 들어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반신불수야. 아유 반신불수 내가 깜짝 놀랐잖아. 그걸 먹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유도 뭐 원인도 모르겠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이거 너무 과대광 거 아니야? 허위 광고? 이거 말이 돼? 내가 낸 게 아니니까. 이거 소송해야 돼. 네, 그래서 이 어울빈이 제조한 만병수가 이 정도로 참 다재다능하다. 뭐 이런 거고요. 사실 지금 이 약이 지금까지 존재했더라면 노벨 의학상입니다. 난 사 먹었어요. 난 지금이라도 사 먹겠어요. 모든 병을 다 고친다고 광고를 냈으니까. 가정 상비약? 네, 그럼 있어야죠. 모든 과정에 그냥 이 비치에 두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네요. 만병통치약. 미국 극상품이야. 극상품. 사실 미제. 미국 극상품은 전 세계 극상품이야. 아니 정말 미제 아줌마가 나타나면 진짜 그 물건은 사야 됐었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었다면서요? 미국 의학 박사가 만든 미제약. 미제야. 그럼 사야지.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에. 네? 정말 원래 차지를 안 해서 이렇게 조금 걸어요. 딴지를 걸어. 제가 좀 의심이 많아서. 네. 예. 의심할 내용이 전혀 없는 게 예. 미국 의학 박사가 미국 극상품처럼 제조한다는 얘기죠. 메이드 인 코리아를. 극상품은 사실 오늘 말로 하면 뭐 울트라 슈퍼 메가톤급 하이브리드 슈퍼 파워 뭐 이런 준비했다. 준비 많이 한다. 강조의 강조를 거듭하는 단어니까 맞아, 사실 맞아. 약간 허풍이 있고 또 여기서 미국을 엄청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로고. 예. 저 시절 미국은 앞서 있는 세계 모든 것을 맞아요. 상징했다고 할 수 있죠. 사업가적으로 센스가 있는 거죠. 대중들이 뭘 원하고 어디를 찔러야 된다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판매도 했었어요. 해외요? 예.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직구 시스템을 그때 완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 대만, 중국 등에서 거기까지 이 약을 팔려나왔어요? 주문할 수 있게끔 입금처 주문 방법들을 같이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이 사실 이때 만병수를 타고 이제 일본이나 각지로 퍼져나갔던 야, 거거든요. 이거 어울빈 아주 사실 대단하시다. 그러면 이 약을 만들고 이런 판매 시스템을 도입한 찰스 얼빈. 맞아. 네. 살짝 쉬워. 얼빈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요.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이 올빈 박사는 1893년 3월에 한국 부산에 온 부인과 함께 옵니다. 온 의사입니다. 미국인 의사입니다. 이 올빈이 이제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와서 시약소에 있고 그다음에 정킨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약 17년 동안 한국인들의 체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관찰을 했던 거죠. 이제 오랜 관찰 끝에 만든 게 이 만병수약. 그걸 만들게 됐다. 정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약이 아니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웃고 떠들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병을 다 고칠 수 있네 없네 했지만 어쨌건 나름 관찰을 우리 하시고 엄청나게 열심히 연구를 연구해서 해서 만든 약이었네요. 그러면 이 얼빈 박사님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뭐 기록에 따르면 1년에 네. 만병수로 약 2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20만 원? 얼마죠? 이제 요즘 가치로 따지면 한 20억 원 정도. 1년에 20억이요? 그 금액이 추정이 되는 근거가 있어요. 이제 올빈 만병수와 관련한 팜플렛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야, 이게 그때 실제 이게 이제 1910년대에 나온 거고요. 이게 1920년대에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1930년대에 나온 겁니다. 어떻게 여기 이걸 보면은 구하셨대? 쭉 약효에 대해서 나오는데 금액이 1원 90전 나와요. 한 병당? 19,000원쯤으로 봤을 때 한 명에 아니 만병수인데 19,000원이면 그럼. 아니 그렇게 그럼. 봤을 때 30만 원이면 30억인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우리 부산에 있던 독립운동의 어떤 자금원이었던 백산상회. 네. 백산상회에도 그 엄청난 액수의 독립운동 자금을 기부도 하고. 네, 그렇게 하셨다. 좋은 일도 많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하셨네요. 이렇게 훌륭한 분을 왜 우리가 이제 제가 알게 됐죠? 진짜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만병수가 인기가 많으니까요. 네. 만병약수라고 해가지고. 만병약수는 또 뭐야?
어설픈 이제 짝퉁 상품이 나옵니다. 그 만병약수라고 하는 이 일본인들이 그런 거 잘하거든요. 아이고 또 일본이 그런 거예요? 그 에비스라고 하는 이 일본 사업가가 네. 이 만병약수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 만병수를 그 사실 판매하고 있는 거 바로 근처에다가. 예. 동네도 비슷해. 뭐 한 두 걸음 걸어가면 그냥 있어. 간도 크다. 그럼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만병수하고 만병약수 한 글자 차이 아닙니까? 네,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뭐 거의 유사하게 해 나가니까 이 만병약수마저도 엄청나게 많이 팔려 나갔다. 네, 제가 그 시대 태어났으면 네, 따라했겠죠. 만병강수, 만병옥수, 그냥 쭉쭉 시리즈로 전해냅니다. 하나 걸리는 거 그럼요. 그냥. 뭘 걸려도 걸리지. 나 같으면 섭섭할 텐데. 그래가지고 겁니다. 누구 걸었어요? 얼빈이? 아이고, 얼빈이 걸죠. 얼빈이 걸었어. 그 당시가 일제 강점기다 맞아요. 보니까 모든 법원의 판단이 일본인들 중심으로 갔다. 그래서 좋겠다. 네, 패소를 합니다. 아, 일본인 손을 들어준다. 원조가 그럴 수도 자기들 있다라는 걸로. 뭐 좋은 쪽으로 했겠죠. 그래서 아깝다. 광고에 네. 위조약.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만병수가 만병수지 만병약수는 만병수가 아닙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놔 드려야 고객들이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광고는 만병약수가 나온 이후에 만들어진 광고.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죠. 네. 이 어울빈이란 사람은 진짜 한국인을 부산 사람을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진짜 참한 척하고 있네. 아니 난 그런 생각 전혀 안 해. 어울빈 부인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전혀 안 해. 부산을 아니. 사랑하고 부산 사람을 사랑한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에 저랑 관련된. 생각이 똑같- 아 그래요? 왜 이래 둘이 이제 와서 차마 말을 못했던 건데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참 듣고 있으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병원에서 일하던 미국인 의사가 네. 만병수 하나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조선에서 빅히트를 쳤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조선에 왜 왔어요? 사실 얼빈 박사는 얼빈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예요? 이때 당시 조선에 들어왔던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선교사님이셨고요. 베어드 선교사 팀이 들어올 때 그 네. 팀의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 선교사님으로 입국하시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인혜 씨가 했던 말이 맞네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산을 마음의 사랑하고. 어떤 네. 기본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괜찮은 남자예요, 상황에서 괜찮은 남자. 괜찮은 남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의사였다가 또 사업가의 선교사까지 그러게요. 참 이 어떤 인물인지 갈수록 더 궁금해지는데 다음 유산을 통해서 좀 더 이 얼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웅쌤이다. 같이 갔다 오셨군요. 예. 지금 어디서 이쪽 보는 지역에는 코모도 캘리포니아 호텔 주차장 쪽에서 최근에 저쪽 산 쪽을 바라보고 얼빈 박사의 2층 집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요 사진이 이 당시 동강동 이러면 초랑이 되는데 이쪽 지역이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 살던 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곳을 양관에 불렀는데요. 지금은 뭐 이렇게 동네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과거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쪽이 부산 중심이었습니다. 야, 아무것도 없었네. 진짜 그러네. 야, 근데 저게 다예요? 촬영 베어드 장소가 선교. 어울린 선교사지. 2층 집이요. 선교사님 집이네. 초원의 집에 나오는 집이네요. 아니 정말 외국에 온 듯한 분위기예요. 그러네. 맞아요. 이 그냥 산하래. 어울빈 박사의 이 실체를 알아보기 위한 네.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로는 다 같이 보셨던 바로 어울빈 박사가 머물렀던 사택터 사진입니다. 아, 네. 네, 보시면 이 사진은 그 왼쪽에 베어드 선교사님의 집이 보이고 가운데 얼빈 선교사님의 집이 보이는 네. 굉장히 중요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 각도에서 찍은 이 사진은 사실 분해수코위원회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역시. 네, 이 사진은 연세대학교 박형우 교수님께서 네. 귀하게 입수를 하셔서 저번 달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오. 저희 쪽에 이렇게 귀하게 협조를 해주셔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달밖에 안 됐으면 진짜 따끈따끈한 사진이네요. 그 어디에서도 공개된 적이 없었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네. 분해스코 방송이 역사적인 기록의 방송입니다. 여러분, 야. 분해스코에서만 보신 거예요. 아니 네. 이런 좋은 자료를 구해 오신 걸 보니까 다음 주에도 나오시겠습니다. 축하해요. 네. 사실 25년 동안 부산 근대와 관련한 사진 자료를 수집하면서 제일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건더기에 왔던 선교사들이 머물렀던 집의 장소, 위치, 그분들의 묘소의 위치를 아직도 부산에 이제 초창기 교회라고 불리는 초량교회나 부산진교회에서도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비정을 해내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여기가 어디다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진을 보니까 1904년에 지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보단 목사집이 안 보여요. 그러면 거의 1900년대쯤에 촬영했을 거라 보는데 이제 이 정킨병원이 1903년에 지어서 4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의 1904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사보단 목사가 집이 짓기 전과 정킨병원이 문 연 그 시기가 같이 맞추기 때문에 저 사진이? 예, 1904년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사진들을 통해서 다른 선교사 집 위치들을 대충 비정한 게 있어요. 근데 저 사진을 보니까 다시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 사진 정도로 보니까. 새로운 어떤 사실을 밝혀주는 사진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자재를 일본에서 가져오고 2층에 난간이 있는 집으로 하고 마당 정원을 넓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구경하기도 하던 그 당시에서는 뭐 부산에서는 가장 동광동 5가 지역이 되는데요. 센세이션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제 어울빈 선생님의 선교사님의 그 집 옆에 이제 젠킨병원이 있다고 네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출퇴근하기는 굉장히 편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옆에 근데 기록에 따르면은 1908년에 입원 환자가 무려 187명이나 있었다. 그러면은 그 병원이 당시에 부산 의료계의 한 활동이 엄청 컸다는 거죠. 그렇네요. 병원에 오기 힘든 환자를 위해서 왕진을 4,000번이나 갔다 그래요. 그 바쁜 왕진도 와중에도 다니고. 왕진을 그렇게 다녔다는 것 자체가 이 그럼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어울빈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만병수를 만드는 동인이 되었지 않을까. 진짜 그 그러네요. 많은 네. 환자들을 관찰을 했던 네. 그것이 그런 원인이 됐지 않을까. 이 이렇게 이야기가 추측도 없이 가능하죠. 우리가 만병수를 먼저 만병수만 얘기해야지. 그렇지. 이 사람은 아주 수완 좋은 사업가죠. 네. 구성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를 더 재밌는데 들으니까 이게 반전이 있네. 반전이 있으니까 사람이 더 괜찮아 보이네. 끝이 안 났습니다. 그래요? 진짜 매력적인 건 지금부터인데요. 어울빈 선교사님이 와서 조선에서 가장 주목해서 봤던 건 나 환자였습니다. 나 환자. 그래서 이런 참상을 보고 어울빈 선교사는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해서 동래부에서 약을 받고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또 공짜로 이제 환자를 치료해주는 케이스도 있었고 이제 선교사님들과 돈을 모아가지고 나 환자를 위한 병원을 만들기에 따로? 그 나환자병원은 예전에 저희가 분해스코에서 다뤘던 왜 그 맥킨지 선교사님 활동하셨던 네. 거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맥켄지 선교사께서 나환자들을 돌보셨던 그 병원이 실은 1909년에 이 어울빈 선교사가 만든 그 병원을 이후에 맥켄지 선교사께서 운영권을 인수해가지고 그렇게 나환자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네. 거군요.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분들이 그 장소를 개척해서 자활을 할 수 있는 곳까지 감안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I have been searching all of my days, all of my days. Many a road, you know, I've been walking on, all of my days. 이렇게 투철한 사명감, 헌신적인 마음이 보이시는 이분이 일하시던 병원을 그만두시고 정킨병원을 그만두고 개인 병원을 열게 됩니다. 개인 병원. 예. 왜 그랬을까는 참 네. 기록이 너무 궁금하죠. 부족해서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조금이라도 이 흔적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병원 털을 아 가봤어요. 진짜? 오늘 열일하셨네요. 이거 어디죠? 제가 코모도 호텔 맞은편에 영광교회가 있는 쪽. 예. 우리가 추측하기에 얼빈 의사의 병원에 있었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규모는 이렇게까지 크지 않은. 제가 볼 때 뭐 한 30평, 40평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진짜 그때 그 병원 건물이 남아있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없습니다. 추정으로. 네. 부산에 왔던 의사 중에 어빈은 우리나라에서 다 알아주는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아주 실력도 있고요. 그래 그분 특별히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의 의료조 상황, 한국인의 체질, 한국인의 병리에 대해서 이해가 아주 깊었습니다. 예를 들면 설사라든가 또 피부병이라든가 치과 계통에
또 이런 또 소화불량, 또 피부병, 대체로 또 기생충, 대체도 비슷한 이 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주로 치료했다 볼 수 있죠. 왜 굳이 그 선교사 병원을 나오셔서 이쪽에 개인적인 병원을 세우셨던 걸까요? 네, 아주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빈 의사 개인적으로 자기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선교사직도 사임하고 정신병원도 그만두고 이곳에 오게 됐죠. 사고를 치신 거네. 그 정도면. 무슨 일이지? 의료 사고인가?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이제 개인 병원을 열고 선교사가 아닌 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이요? 뭐 영상을 네. 보면 네. 그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es, come in. 안녕하세요. 양유식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나오라고 하셔서. Miss Yang, you came early, but it's great to see you. 아, 눈빛이 By the way, 뭔가 예사롭지 how old are 않아. you? 왜요? 20살입니다. Great. 의자 밟고 올라가면 되지. 전형적이야. 의자 밟고 올라가면 되죠. 분위기가 이상해요. 진짜? 분위기가 이상해. 고맙습니다. 같이 일하다 보면 저럴 수 있죠. 네. 시아버지가 될 뻔하보니 쪽지를 주고 갔어. 아가 고생이 많다. 뭐야 이거? 워낙 해석해야 위대한 돼? 인물로 비춰지다가 전 지금 약간 뭐로 한 대 맞은 듯한 이게 뭔가 싶은 양요식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녀의 이 미모에 그 넘어간 것인지 이 에헤이. 다른 불륜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게 외국인, 그다음에 나이 차이, 심지어 유부남. 복합 불륜이라고. 안 좋은 건 다 갖췄어. 가중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진짜 막장도 이런 갑자기 막장이 막장이다. 없네요. 네. 저 여인. 구두를 신고 있어요. 구두를 신고 있어요. 간호사예요? 간호사? 네네. 어머. 좀 전에 간호사랑은 너무 이미지가 다른데. 네, 갑자기. 이야, 유식이 옷 봤나? 꼭 서양 선교사 사모님 같대. 유식이 자가 요즘 부산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여자아이가. 나도 저런 옷 입고 걸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아이고, 용석이 아버지한테 쫓겨날 일 있나? 그러고 저 옷은 저 여자만큼 얼굴이 예뻐야 잘 어울린다 아이가. 아이고 참, 네 얼굴에 저 옷이 가당키나 하나? 꿈도 꾸지 마라. 아이고 참. 뭐라고? 이놈의 옆에 내가 진짜. 내가 뭐 틀린 말했나? 부러움 반 시기 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이럴 수가. 화면 전개가 너무 충격적인데. 야. 아니, 쟤는 방금 걔 아닌데. 병원에 있던 애가. 신비한 이야기 서프라이즈. Where are you going? What are you doing? Where are you going? I have no reason to be with you anymore, and I don't want to stay here. But where are you gonna go? There's nobody to take care of you. What are you gonna do? It's none of your business. Why do you suddenly care? If you truly cared, you wouldn't be with that other woman. Now, this conversation is over. It's a waste of my time. I've already handed my divorce papers to the lawyer, and she will handle everything. 아니 뭐 저 때 당시에 저 두 사람의 만남은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어디 숨을 수가 없네.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그림이 잡히네요.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지네요. 어울빈 박사님 참 마음에 들었는데. 아.
이런 충격적인 사랑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니 진짜 너무 놀랍네요. 진짜 아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갑자기 내 남편이 어떤 어린 여자랑 바람이 났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지. 지금 웃긴 거는 이게 말이 돼? 여성 두 분만 굉장히 시끄럽고요. 부러운 것 같은데? 남자들은 살살 눈치만 살살 보고 있어. 맞다. 갑자기 여기서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울빈 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이유가 저 때부터 시작이 돼서 이야기가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몰랐던 분이 된 건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 훌륭한 사람 끝까지 훌륭해야 된다. 당연하죠. 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람 훌륭하다 진짜. 뭔가 입체적 좋아요. 희노애락과 그냥 도덕적으로 언제나 선하고 옳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욕망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뭐 사업적으로 수수하니 좋고 근데 또 한국에는 선한 마음으로 오고. 변론하시는 겁니까? 선생님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신혼이가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입체적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더 이제 선교사님으로 왔잖아요. 약간 어울빈 변호인단 같은 그러니까. 스캔들 나오고 얼빈이가 지금 연문을 뿌리고 다니는 이거 어떡하냐니까 불러 들으니까 얼빈 선배는 이 소환을 거부합니다. 이 여자를 택한 거잖아요. 예, 거부하고 이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젠킨 병원을 그만두게 되는 개인 거고. 병원을 차렸구나. 아마 그래서. 그 시점이 맞물리고 있지 않나. 정확하게 선우는 잡을 수 없지만 그 일련의 과정이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유추해 볼 수는 있네요. 선교사라면 보통 신앙 그 믿음이 진짜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지. 그런 분이 그런 사명감까지 뒤흔들 정도의 매력과 마력을 가진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제가 한번 그 여자의 흔적을 찾아서 나와요? 양유식의 흔적을 찾아서 좋아. 제가 백찬이 잘한다. 떠나봤습니다. 좋다. Dear Marie, tell me what it was I used to be. 와, 이곳이 진짜 오래된 교회인가 봐요. 이곳이라면 양유식에 대한 그 어떠한 아주 작은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오겠습니다. Further up the road, can you show me what I still can't see? 여기에 부산진교회 당회록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되게 귀한 거래요.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는 이 당회록 안에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양유식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조심스럽지만 좀 펼쳐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양유식? 양유식의 흔적. 저런 기록이 있구나. 네, 진짜 신기했어. 당회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교인들의 뭐 인물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떠났고 하와이로 떠났어요. 떠났고 네, 이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야, 이걸 찾아냈네. 어렵게 찾아냈어요. 진짜 자료가 없어요. 제가 당회록에서 양유식 씨의 단서를 찾지 못해서 왠지 일신 여학교에 양유식 씨가 다녔을 거라는 단서를 제가 전해받고 이상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몇 년도 갔죠? 교수님과 갔다 왔다고 계속 서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뭔가 짜맞추는데 그 퍼즐이 잘 안 맞춰지더라고요. 기록이 없으니까. 일신 여학교. 일신 제8호인데요. 일신여학교에서 만들었던 일신 교지예요. 교지, 예. 교지에도 이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졸업생 명단 있잖아요. 양귀염, 양성수 다 같은 패밀리입니다. 같은 자매들인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양유식 씨에 대한 기록은 자매들은 다 있는데 뭔가 미스테리로 빠지네. 미궁으로 빠지네.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안 해서 졸업생 명부에 없는 것을 보면 중간에 그만뒀든지 어떤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리송한 여인이네요. 안타까운데요. 이 양유식 가족이요 하와이로 이민을 가요.
1904년에 갔다가 1906년에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양효식 자체는 그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네, 어울빈을 만나도 뭐 무섭거나 낯선 거 이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회화가 되니까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어울빈과 대화가 되다 보면 이제 뭐 그 정분 나는 건 뭐 예뻤다니까. 아니 대화된다고 다 정분이 납니까? 아 예뻤대잖아요. 예뻤대니까 다 용서된다며. 인정합니다. 아무리 대화가 돼도 안 나는 사람은 안 나잖아요. 그것도 인정. 아무리 막 영혼이 통해도 안 나는 사람은 안 나요. 이 수컷들. 우리 인정은 진짜 빨리 해. 근데 결국 못 찾으셨다고요? 예, 못 찾았어요. 아니 진짜 전 하루 종일 돌아다녔거든요. 양육식과 관련한 기록은 유일하게 나온 게 딱 하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디요? 이게 1966년에 나온 이제 박원표 선생, 당시 부산의 그 향토사학자입니다. 네. 이제 박원표 선생 같은 경우에 양유식과 한 세대를 같이 살았던 그 시대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울빈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밝히면서 나중에 여기에 양유식과 관련한 기록을 무려 4페이지에 관련해서. 이야, 훌륭하시다. 역시 김한근 소장님이 그렇게 돌아다닐 때 없던 게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있었네요. 아유, 돌아다니면 여기 다 있는데. 선생님 찾아갈 걸. 이게 66년도에 나온 책이니까 네네. 이렇게 표현 나와요. 그녀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부산 땅의 유일한 하이칼라 여성으로 등장하였는데 챙이 넓은 모자에 베일을 느리고 굽이 높은 펌프스 차림의 양장으로 거리에 나타났을 때 놀라움과 멍하니 쳐다보던 사람들이 아직 부산에 많이 살고 있을 것이다. 아까 그 영상에 당시 나왔던 그러면 뭐 성격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오나요? 뭐 그런 거는 특별히 나오지 않고요. 이제 어울빈과 관련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두 사람 사이 관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묘사가 돼 있습니다. 어떤 관계로 네네. 나옵니까 거기? 그 어울빈 병원에 가게 된 것이 영어를 좀 더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와이 2년 갔다 온 것만으로 영어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영어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간호부라는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양유식이 얼빈에게 접근한 것 같아.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 관계가 처음부터 불이 튀었던 게 아니고 세월이 좀 지나서 이루어졌다. 뭐 어울빈 박사가 매번 막 아프다고 하는 환자들만 보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막 얼굴도 예쁘게 생겨서 우리 찬희 씨의 느낌일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아니 그 사실감 확 떨어지잖아요. 아 내가 어땠어? 명확하게. 아니 간호사 역할. 네, 간호사 해봐요. 선생님 여기 차트. 유식 씨 들어가세요. 유식 씨. 유식 씨 오세요. 아니 내가 어디가 어땠어? 이렇게 젊은 여성이 이러면 안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26살이나 어린데.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모르시는 제가 아주 중요한 기록을 하나 갖고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 양유식이 일본 유학을 갔던 거 아셨어요? 그건 못 들었어요. 못 들으셨죠? 네. 거기에 있었어요. 이 당회록에 적혀 있었어요. 양유식이 일본 유학을 갔다가 집으로 가지 않고 어울빈 집으로 가서 부모에게 배반을 하고 어울빈 집으로 가서 교회에서 출교한다. 라는 그 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양씨집니까? 놀라긴요. 저 뒤에 더 있는데 얘. 어느 세상님, 양씨 왔습니다. You came. Oh, I hope your trip was okay. 선생님 덕분에 편안하게 왔어요. 고마워요. Shall we go inside? 어울빈의 아내분이 네. 화가 나서 네. 불륜 사실을 알고 이제 이혼을 하자고 했지. 어울빈은 또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미안하다고 하고 같이 갔어야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은 게 뭐 떠도는 어떤 루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교사로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그리고 남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오히려 저지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딱지가 딱 붙어서 본인이 원치 않는 이혼을 당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원치 않는 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전에는 순수했던 양유식과의 사랑이
본격적으로 그 다음 오히려 이런 일들 때문에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재판 기록을 한번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알겠네. 왜 이혼을 하게 이런 됐는지. 거죠. 그 진교회 당회록에서 보듯이 이 일가족이 그 당시에 전부 맞아, 교회를 하와이로, 다니고 있고 하와이로도 네, 가고 하와이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네. 이것만 하더라도 이 집안 자체가 좀 그렇죠. 네, 보통 집안은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행적을 따라서 제가 또 한번 갔다 와봤어요. 아이고. 선생님은 초량교회를 다녀오셨네요. 네. 또 부산 교회 양대 산맥 진교회 역사를 하고 초량교회. 여기도 역사관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요. 장로님 그 양요식 일가가 부산진교회에서 이렇게 초량교회로 옮겨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 흔적을 좀 우선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그 현장은 모르지만 네, 당회록을 네. 보면은 아 이게 지금 그러면 1926년 예.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예. 부산진교회로부터 온 7인의 이명 정서는 받기로 가결하고 부산진 교회로부터 온 7인 가족이 다 왔구나. 근데 우리의 없어요. 양요식은 없네요. 그런데 3대 강교 오셨는데 지금 저희가 찾고 있는 그 양요식은 여기 지금 기록이 없는 거예요. 같이 없었다. 예, 같이 오시지를 않은 거 아이가. 그 7번 요 분이시네. 예예예. 어머, 사진 자료도 있어요. 양성? 아 남동생. 양성 남동생. 네. 아 장로까지 하셨네. 아우 잘생기셨다. 이분이 상당히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장로하셨던데요. 예, 네. 양유식의 그 자매가 좀 신녀 일남. 유일한 아들이. 네. 누나인 양유식의 소개로 어울빈 병원에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만병수의 영업부장을. 이거 주안이 있네. 네. 처음에는 부산시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다가 네. 그 1945년도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는 제1대 부산시장이 됩니다. 아니 만병수 영업부장에서 부산시장. 그러니까요. 대단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엄청난 돼? 성공가구나. 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농림부 장관까지 합니다. 와, 브라보. 야.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테리하다. 이런 거를 이제 대하 드라마라고 하는데 한 일가의 어떤 그 중요한 인물들의 족적들이 어마어마한 그렇지. 거잖아요. 지금 그 매형의 일을 도우면서 조선 사람들의 힘든 모습 또 가난한 모습들 이런 거 보면서 시장이 되면서 어떻게 내가 구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것 같고 집안 분위기가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양성봉 씨나 양유식 씨가 자라난 거를 감안하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륜이 용서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말이 저는 좀 궁금해요. 어떻게 이 양유식 씨와 어울빈 씨 행복하게 모든 잘 사랑의 살았나요? 뭐 결말이 뭐 행복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텐디인가요? 근데 양유식은 어울빈과 결혼하고 난 뒤에 오래지 않아 가지고 백병을 앓게 됩니다. 아픔이 그러니까 찾아왔네. 백병 자체가 격리가 돼야 되는 병이다 보니까 양유식은 이제 초량에다가 따로 이 방을 얻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 양유식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도 애절한 그런 비극으로 지납니다. 두 편의 영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유식이 정말 악녀가 돼가지고 한 그
성실한 선교사를 선교사를 몰락시키는? 파탄내는 그런 내용을 하나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두 남녀의 이루지 못한 어떤 그런 가슴 안타까운 아픈 사랑 사랑.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걸로 합시다. 뒤에 걸로. 근데 시청률은 앞에 게 더 좋아. 자꾸 이렇게 가지. 네, 부산에 묻힌 선교사님들이 몇 분 안 되는데 그 얼빈 선교사님이 여기 묻히게 되고 지금 위치로 보면 복병산 즉 남성여고 그 비탈 언저리에 묻힌 걸로 보이는데 여기가 묻혔었던 터였다. 이 정도밖에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얼빈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이뤘던 어떤 공적들 그런 것도 우리가 앞에서 다뤘고 또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건데 근데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혼란스럽네요. 어떻게 문화유산을 이거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유산 후보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유식님의 불같은 사랑은 어떻게 후보에 안 올라가요? 그걸 논란의 소지가 선택하려면 많아서. 제 생각에는 그 사택터 사진을 선택하셔야 돼요. 사택 안에서 사택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제가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붙여야 될까. 그렇죠. 이 사람들 너무 상상하네, 너무 상상해.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택터 사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처음 느낀 건 한국판 나비 부인 이야기다. 부산판 나비 부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가사키 개항지를 배경으로 그 외국인과의 사랑이 주된 테마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도덕적 잣대로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냥 그 어떤 삶의 궤적, 그 속의 아픔, 비극 이런 거를 그 개항이라는 그 변화 속에서 함께 이 이야기를 묶어낼 수 있다면 두 편의 영화가 나올 만큼 정말 풍성한 이야기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학 작품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영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왜 이거는 그냥 있었던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죠. 만들면 그러니까 되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 이야기는 다르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잠자리 부인 만들면 되지. 양유식을 주인공으로 한 잠자리 부인 하나 하자고. 나비니까. 네, 저쪽에 나비 있으니까 우리 잠자리 가자. 혹시 거기 정말 저렴하다 상상력. 머리 색깔 때문에 될 것 같아요. 정말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한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면 너무 좋겠지만 사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공적으로다가 그가 남긴 업적은 조금 재조명할 가치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택터 사진으로다가 하겠습니다. 어울빈에 대한 재조명. 이분들과 관련한 많은 일화들 내용들이 보면은 거의 다 교회사 안에만 머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사진을 보고 느낀 것이 이 근대 초기에 우리에게 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문화사적인 측면, 사회사적인 측면들 이것들을 재조명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사진으로. 앞에 하니까 우리가 금방 잊어버렸어요 지금. 만병소의 가치를. 만병소의 가치를 금방 잊어버렸고 사실 우리에게는 이 생활 유물들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단지, 그다음에 설명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약병도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정말 현재 관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럼요. 만병수를 지금 의약품으로 제조해서 팔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산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만병수라는 이름의 피로회복제 같은 정도는 그래서 부산 여행할 때는 이거 한번 마시고 근데 이것과 관련돼 있는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병수라고 하는 그 상품 자체의 가치 플러스 지금 사진을 선택하신 세 분의 이야기는 결국엔 스토리가 안에 있거든요. 돈 되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돈이 되게 하자. 그 돈 되는 흥행 요소가 사실 이 스토리의 스타트는 만병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 브네스코 위원회에서는 만병수가 선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설득력 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어울빈 선교사 박사가 왜 만병수를 만들었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뭐 나병 환자 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을 겪는 그 부산 시민들을 생각해서 또 독립운동에도 또 투자하고 했으니까 그런 가치를 좀 조명하자. 왜냐하면 저희 프로그램이 그렇게 가벼운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어울빈 박사의 만병수. 그렇지. 그 어떤 그 진정성. 3대3. 거기에 던지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였습니다. 사진. 만병수. 그렇지. 네. 아유, 그럼요. 박상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네. 우리가 이 어울빈 박사를 다루는 이유는 그러니까 부산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잖아요. 한국인들의 그 마음은 좀 이렇게 고쳐줬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을 수 있어라는 어떤 희망 그런 것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훌륭한 MC네요. 네. 만병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브네스코 위원회 문화유산은 만병수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네, 브네스코 위원회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곳으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브네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